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74회차 결과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2월이 됐고 2월 금액은 약 4억 3천만 원 정도가 2월이 됐습니다. 사실상 평소에 보여주던 경기력과는 전혀 딴판인 경기를 챔피언스리그에서 보여준 팀들이 많아서 2월이 될 수밖에 없었던 회차였기 때문에 75회차 큰 판을 위한 디딤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75회차 배팅맨과 함께 달려보시기로 하시죠. 자, 일단 오늘 오후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정리본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공유를 드렸으니까 축구토토 승무패 75회차 최종픽 영상 시청하실 때 멤버십 분들께서는 골대법 정리본 같이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욱더 픽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축구토토 승무패 75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모두 말씀을 드려보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브랜드포 대 본머스. 자, 브랜드포의 경우는 특이점이 원정에서는 기대 득점 값이 프리미어리그 꼴찌로 20위를 기록 중인데 홈에서는 기대 득점 값이 프리미어리그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홈발을 굉장히 많이 받는 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만 그렇다고 해서 브랜드포의 승리를 선택하기 힘든 이유가 브랜드포의 경우는 이번 시즌 점유율이 14위를 기록 중으로 자신들보다 점유율이 높은 팀들을 상대로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본머스의 경우는 이번 시즌 점유율이 17위를 기록 중으로 브랜드포보다 더 낮은 점유율을 가져가는 팀이라는 점에서 브랜드포가 잘할 수 있는 경기력이 안 나오고 답답한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랜드포가 입스위치와 경기를 할 때 입스위치의 이번 시즌 점유율이 프리미어리그 19위를 기록 중으로 굉장히 낮은 팀인데 입스위치의 퇴장으로 인해서 브랜드포가 수적인 우위에도 불구하고 4대3 꾸역승을 했었고 이번 시즌 점유율 16위를 기록 중인 웨스트햄을 상대로도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자신들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경기가 됐을 때는 공격적으로 날카롭지가 못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본머스의 경우는 현재 아스날, 아스톤빌라, 맨시티를 상대로 2승 1무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확실히 탔다라고 보이고 기본적으로 점유율이 낮을 때 공격 특성이 잘 나오는 본머스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브랜드포의 승리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브랜드포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풀럼. 자,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우는 일단 기대 득점값 대비 실제 득점이 너무나도 안 나오고 있는 팀으로 XGDF 값이 프리미어리그 19위를 기록 중이죠. 풀럼의 경우는 XGDF 값 16위로 크리스탈 팰리스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고 기본적인 슈팅 숫자나 유효 슈팅 면에서 크리스탈보다 앞서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우는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핵심 공격 자원인 에제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주전 미들 자원인 윌 휴즈, 아담 워튼, 제퍼슨 레르마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전 자원의 결장자가 없는 풀럼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경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풀럼의 경우 주도권을 쥐고 공격을 하는데 득점이 안 나와준다면 크리스탈 팰리스의 세트피스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우는 이번 시즌 세트피스 득점 프리미어리그 공동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풀럼의 경우는 이번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프리미어리그 공동 3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세트피스 공격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난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세컨볼을 잘 주워 먹으면서 마크 게이 선수와 찰로바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양 팀의 맞대결 전적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도 하고 골대법 계산 결과 역시 무승부가 가장 낮은 확률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 웨스트햄 대 에버튼. 자, 이 경기는 사실상 승무패가 다 보이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경기인데 보통 승무패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무승부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단통 무승부로만 선택을 한 경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웨스트햄이 공격적으로 에버튼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주전 중원 자원인 토마스 수책 선수와 알바레즈 선수가 각각 부상과 퇴장 징계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공격으로 가는 연결 과정이 매끄럽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자기가 모하메드 알린 줄 착각하고 깡패새끼 마냥 손찌검을 했던 쿠두스 선수는 5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도 출전을 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승리를 선택하기에는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에버턴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점유율이 가장 낮은 팀으로 수비 라인이 낮은 상태에서 뻥축구와 세트피스 한 방을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공격이 잘 먹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웨스트햄의 승리 투표율이 현재 60%가 넘어간다라는 건 저는 좀 무리하게 높은 투표율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웨스트햄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울버햄튼 대 사우스햄튼. 자, 아직까지 이번 시즌 1승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울버햄튼이 이번 시즌 1승을 기록한 사우스햄튼을 홈에서 만난다라면 누가 봐도 이건 울버햄튼의 승리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이죠. 더군다나 현재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 울버햄튼이라는 점에서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1승을 챙기지 못한다면 그냥 게리 오닐 감독 잘리고 강등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울버햄튼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지만 사우스햄튼의 경우는 세트피스 공격이 강한 팀도 아니고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이 꼴찌로 득점력 또한 개판이라는 점, 그리고 이번 시즌 사우스햄튼이 점유율이 프리미어리그에서 5위를 기록할 정도로 실력에 비해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는데 울버햄튼의 경우는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역습을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더욱더 효과적인 공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많은 고민 없이 울버햄튼의 이번 시즌 첫 승이 기대되는 경기다라고 보고 있고 마테우스 쿠냐 선수의 발과 라르센 선수의 대갈박 조합이라면 충분히 이 경기는 승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브라이턴 대 맨시티. 자, 맨시티가 사실상 리그컵 경기를 토트넘한테 패배한 이후에 본머스를 상대로 패배, 스포르팅을 상대로 챔스에서 패배를 해서 지금 뭐 3경기 연속으로 패배를 기록하고 있는데 참 오랜만에 맨시티가 이렇게 연패하는 걸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맨시티에 누가 돌아왔다? 그렇죠. 덕배씨가 돌아왔습니다. 데브라이너 선수가 돌아오면서 확실히 공격 진행 시에 패스 줄기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기는 누가 봐도 맨시티가 점유율을 압도하면서 가둬놓고 후드려 팰 경기로 보이는데 사실상 브라이턴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점유율을 쥐고 수비 라인을 이빠이 끌어올려서 공격을 하다가 수비 뒷공간 때문에 실점을 많이 하는 팀인데 맨시티가 아예 점유율을 가져간 상태로 공격을 한다면 브라이턴은 계속 내려서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브라이턴의 역습 한 방에 맨시티가 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맨시티가 사실상 퇴장만 나오지 않는다면 데브라이너 선수가 돌아온 마당에 패배까지는 할 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패턴적인 단서로 브라이턴은 이번 시즌 2연패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했다라는 점, 맨시티 역시 이번 시즌 2연패를 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 패배를 했다라는 점에서 두 팀 모두 패턴적으로는 무승부를 가져가야 되는 경기다라고 보여서 저는 이 경기 브라이턴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 비아레알 대 알라베스. 자, 양팀의 맞대결 전적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고 승패가 갈린다면 당연히 저는 비아레알의 승리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아레알의 경우는 이번 시즌 카운터 어택 득점이 라리가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알라베스의 경우는 카운터 어택 실점이 라리가 2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비아레알의 공격이 잘 먹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비아레알의 경우는 이번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라리가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알라베스의 경우 세트피스 득점이 라리가 하위권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딱히 이변의 생각이 들지가 않는 경기입니다. 또한 저는 가장 크다라고 보이는 건 역시나 공격 자원의 아요세 페레즈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다라는 점이 비아레알 입장에서는 가장 큰 메리트다라고 보고 있고 역시나 돌아오자마자 바야돌리와의 경기에서 후반에 교체 투입돼서 바로 득점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컵 경기에서는 선발 출전해서 교체 아웃된 63분 동안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비아레알의 확실한 공격 자원이라는 걸 증명해냈기 때문에 딱히 이 경기는 이변을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홈팀 비아레알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 노팅엄 대 뉴캐슬. 자, 이번 시즌 누누 감독의 노팅엄 상승세가 엄청납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3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누누 감독의 노팅엄이다라고 해서 누팅엄이라고 불리고 있죠. 어쨌든 양 팀이 경기를 했을 때 노팅엄의 경우는 이번 시즌 점유율이 프리미어리그 18위를 기록하고 있고 뉴캐슬은 11위를 기록 중인데 사실상 뉴캐슬도 자신들이 점유율을 좀 상대팀보다 낮게 가져갈 때 효과적인 공격이 나오는데
자신들보다 더 낮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노팅엄을 만나게 된다면 굉장히 경기가 안 풀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노팅엄이 선수비 후역습으로 좋은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고 뉴캐슬의 경우는 카운터 어택 실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노팅엄의 역습 공격을 막아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또한 노팅엄은 크리스 우드의 대갈박을 활용한 세트피스 공격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노팅엄의 승리가 역배당이긴 하지만 충분히 이 경기에서 패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리그컵 경기만 보더라도 뉴캐슬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었는데 노팅엄은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가동한 스쿼드였음에도 거의 주전 자원들이 출전했던 뉴캐슬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노팅엄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 토트넘 대 입스위치. 이 경기는 사실상 축구 토토 승무패 75회차 투표율 1위가 토트넘의 승리일 만큼 투표율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경기로 토트넘 승리 국내 배당만 보더라도 1.16배당. 토사장 이 싸가지 없는 놈이 토트넘 어차피 승리니까 돈 안 주겠다 이거죠. 배당도 배당이지만 경기력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사실상 입스위치의 경우는 공격수 리암 델랍 선수의 개인 역습 능력에 공격을 거의 맡기는 편이기 때문에 아무리 토트넘이 수비 뒷공간이 넓다고 해도 너무 그냥 뻔히 보이는 공격밖에 없는 입스위치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 입스위치의 주전 수비 자원인 그리브스 선수와 악셀 띠앙제브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는데 지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주전 미들 자원인 칼빈 필립스 선수까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해서 토트넘이 입스위치 원정을 간다라고 하면 무승부 정도의 이변을 한번 생각이라도 해볼 텐데 토트넘의 홈이라는 점에서 딱히 이변을 생각하기가 어려운 경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토트넘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75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쭉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